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에 중국도 참여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 90%를 얻고 있다며 중국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선 이달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2주는 긴 시간이고 연기될 수도 있다며 중국이 참여 의사를 내놓지 않으면 회담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맹 국가에겐 더 노골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혜택을 누리는 국가들이 미국을 돕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겨냥해서는 응답이 없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 나토 미래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모두 7개 나라의 협조를 요청했다며 동참 여부를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So whether we get support or not, but I can say this when I said it to them, we will remember. 이와 관련해 미국은 단순한 선박 호위 수준을 넘어선 군사 지원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해안을 따라 활동하는 악당을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을 원한다며 특수부대 지원도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네, 가장 먼저 반응을 내놓은 건 어제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이었는데요.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겠느냐는 CNN 질문에 적대 행위 중단이 먼저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튿날인 오늘 중국 당국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들은 적반하장식 책임 전가란 논평을 내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있다는 겁니다. 중국으로 가는 석유 90%가 호르무즈를 거치는 만큼 대가를 치르라는 트럼프 청구서에 퇴짜를 놓은 셈입니다. 방중을 미룰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한 반응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방중 준비 부족과 늑장 협의에 중국 측이 불만이란 말이 들린 지는 이미 꽤 됐습니다. 중국 당국의 공식 반응은 잠시 뒤 외교부 브리핑 때 들어볼 수 있을 듯합니다. 네, 애초에 파병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도 미국이 중국까지 지목한 이유는 뭘까요? 네, 이란 전쟁으로 중국도 석유 수급에 다소 차질은 빚겠지만 크게 아쉬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되려 전쟁 자금 마련에 절실한 이란의 중국 원유 수출 의존도는 더 높아지는 구도입니다. 실제 이란 혁명 수비대도 중국을 비롯한 우호국과 비침략국의 선별적 통행 허용 방침을 밝혔죠. 중동 석유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우방들을 갈라치게 하려는 의도마저 엿보입니다. 또 위안화로 거래한 유조선만 통행시킨다는 구상으로 미국 달러 패권도 흔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파병 압박은 이에 맞서 동맹국 대오를 재확인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술로 풀이됩니다. 석유가 이란의 전쟁 자금이 될까? 그동안 자제하던 하르그섬 석유시설을 공습하겠다는 엄포도 놓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수싸움이 이란과 중동 지역을 넘어 G2의 장기판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7개국의 참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언급했던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서 2곳이 더 늘어난 건데 일부 국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어느 국가가 참여했는지 기억할 거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작전에 협조하는 게 당연하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특히 중동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향한 압박 강도가 큰데 중국이 중동과 우호적 관계임을 강조하며 적대 행위 중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사실상 요청을 거절하자 미국은 정상회담 일정 연기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영국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란 입장이고 프랑스는 자국 함정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태세 유지 기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일본은 법적으로 군사 작전에 제약이 커서 신중론이 큰데 당장 오는 19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이 변수입니다. 전장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옮겨가는 모습인데 추가 공습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미국은 계속해서 이란 하르그 섬을 추가 공습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엔 석유 기반 시설을 겨냥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앞서서는 파이프라인만 빼고 다 공격했다며 5분 안에 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하르그 섬은 이란의 최대 석유 수출 터미널입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이 대부분 중국에 집중돼 있어서 하르그 섬에 대한 공격 자체가 글로벌 공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문제는 단순히 이란의 수출 차질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란은 하르그 섬 폭격 이후 미국과 협력하는 기업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겠다라고 한 뒤 곧바로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항구를 타격했습니다. 이처럼 이란의 보복이 주변 걸프 산유국으로 이어지면 국제 유가 파동은 불가피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배들이 오가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란은 최근 연일 해협이 열려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외무장관은 미국의 방송 인터뷰에서 통과를 요구하는 국가에는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들이 해협에 오지 않는 건 미국의 침공 때문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실제 선박 통과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데 튀르키예에 이어서 인도 선박이 최근 해협을 지나갔고요. 또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도 이란과 개별 대화를 시작한 거로 전해집니다. 미국의 편을 들면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이른바 선별 통제 전략으로 보이는데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누가 쥐느냐가 이번 전쟁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미국 등 동맹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최소 6월절, 즉 4월 초까지 이어지는 작전 계획을 세웠다며 이후 3주간의 추가 작전 예비 계획도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יש לנו תוכנית לחימה סדורה ומתוכננת היטב. יש לנו עוד אלפי מטרות באיראן, ואנחנו מייצרים מטרות נוספות מדי יום. המשטר כבר מוחלש, ואנחנו ממשיכים להחליש אותו יותר ויותר מדי יום. 이스라엘군은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방공망 타격에 이어 핵 프로그램과 국방산업 기반 자체를 아예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며 화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כלל הכטב"מים ששוגרו מאיראן לשטח ישראל עד כה יורטו על ידי חיל האוויר. 이스라엘은 이란이 미사일을 새로 만들 능력을 사실상 완전히 잃었고 방공 시스템 100여 개와 탐지 시스템 120여 개가 파괴돼 영공 대부분에서 제공권을 사실상 장악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이란군 약 4천에서 5천 명이 숨지고 수만 명이 다친 것으로 추산하면서 특히 미사일 부대를 중심으로 군 내부 사기 저하와 복무 거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주 강력한 공격을 경고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과 대화하고는 있지만 이란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강경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 They want to negotiate, and as they should, but I don't think they're ready to do what they have to do. 이란 역시 이스라엘과 주변 걸프국의 공격을 이어가면서 미국의 휴전이나 협상을 요청한 적도 그럴 이유도 없다고 완강하게 일축했습니다. 특히 얼마나 오래 걸리든 이란을 지킬 준비가 돼 있고 승리할 수 없는 불법 전쟁임을 트럼프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 방어할 거라며 장기전 불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에 대해선 매우 건강한 상태이고 모든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며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해선 미국과 이스라엘을 뺀 나라들은 통과를 요청하면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 당사국 간 강대강 충돌 속에 해법은 고사하고 끝모를 장기전 위기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